최고의 기술 전문가가 되려면 대체 뭘 알아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기술 시험 중 하나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요. 마치 기술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죠. 자, 먼저 딥러닝. 그러니까 사람의 뇌처럼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공장이나 기계를 가상 공간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고요. 여기에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을 아주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들로 잘게 쪼개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NFT도 있네요. 디지털 파일에다가 이건 내 것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주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까지 컴퓨터의 두뇌인 CPU랑 다른 부품들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연결해주는 최신 기술입니다. 자, 방금 보신 이 엄청나고 복잡해 보이는 기술들, 대체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게 바로 한국의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라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시험을 일종의 기술 타임캡슐로 생각하고요. 이걸 열어서 최고의 엔지니어는 뭐가 다른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기술 시험의 본질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컴퓨팅의 불변의 원칙, 기술 혁명의 연대기, 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엔지니어의 미래 로드맵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컴퓨팅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기본기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 시험을 보면요, 정말 근본을 묻는구나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29회 시험에 나왔던 이 캐시 쓰기 정책 문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또 안전하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핵심 원리거든요. 바로 이런 기초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132회 시험에 나온 TCP4웨이 핸드쉐이크. 와,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근데 사실 이건요, 컴퓨터들이 서로 이제 그만 얘기하자 하고 안전하게 연결을 끊는 방법이에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통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술혁명의 연대기입니다. 이 시험 문제들을 시간 순으로 쫙 늘어놓으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술 발전의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2016년엔 딥러닝이 처음 문제에 나오고 2020년엔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인 2022년엔 메타버스랑 NFT까지. 시험에 나오는 토픽만 봐도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2022년 126회 시험을 보면요, 이제 메타버스는 그냥 유행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엔지니어라면 반드시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었다. 이런 선언 같은 거예요. 그럼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으로 가볼까요? 이때 처음 시험에 나왔던 딥러닝은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전문 분야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몇 년 만에 이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됐잖아요. 한때는 최첨단이었던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주춧돌이 되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죠.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화려한 앱이나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뒤에는 이 모든 걸 아주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버 보안 시스템 비교표 한번 보실래요? 단순히 방화벽 하나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 공격을 막는 방화벽은 기본이고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잡아내는 IDS,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협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IPS까지. 이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아야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시험은 바로 그 깊이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 앱으로 돈 보낼 때 혹시 중간에 돈이 사라질까 봐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ACD 원칙 덕분입니다. 130일의 시험의 핵심이었던 이 원칙들은요, 데이터가 절대 깨지거나 오류가 나지 않게 지키는, 말하자면 디지털 세상의 가장 중요한 약속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엔지니어의 미래 로드맵. 지금까지 이 기술 타임캡슐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쭉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미래의 엔지니어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이 시험이 그려주는 마스터 엔지니어의 청사진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진짜 전문가는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단단한 기초,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 중에 과연 2030년 이 시험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지 모릅니다.